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컴퓨터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고 친구들과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어플로 음식을 주문을 하다 보면 말을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 갑자기 말을 하려면 순간 말이 안 나오는 경험 있으시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 목소리 안아줍니다. 목소리 얽힌 사연을 들려드리는 코너 내 목소리가 어때서? 제가 지금까지 총 2가지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사연을 들려드리고 나서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라는 반응들이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내 목소리가 어때서는요, 지난 2가지의 사례와 조금 다르게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대학생 선우 씨의 사연입니다. 선우 씨는 평소 핸드폰을 만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보내곤 합니다. 친구들과는 대화가 끊어지지도 않고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조별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자로 말하기엔 내용이 많거나 설명이 다 안 될 때면 친구들이 보이스톡을 하자고 말을 하는데 선우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 자주 거절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매번 거절을 할 수는 없어 가끔 친구들과 보이스톡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통화까지 하고 그래. 그냥 다 보내주면 합쳐서 끝. 야, 너무 빨리 말해서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천천히 좀 말해봐. 아니, 내가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알아들어. 방금 메신저에서 말하던 거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빨라서 다 못 들었다고. 그리고 결론만 말하면 어쩌자는 거야. 과정은 어디 갔냐? 어이가 없네. 네가 이해 못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데. 몰라, 귀찮아, 끊어. 친구들은 선우 씨에게 말이 너무 빨라 잘 안 들려서 이해가 안 되니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지만 선우 씨는 본인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못 알아듣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죠. 결국 선우 씨도 말을 하는 게 귀찮아 보이스톡이나 통화를 회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우 씨의 사례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되셨나요? 선우 씨가 직접 얘기한 본인의 문제점은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말이 빠르다는 것이고, 2번째는 선우 씨 본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니 의아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한때는 그랬고요. 선우 씨의 경우는 익숙하지 않음이 원인이었어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우 씨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대부분의 방식을 톡이나 메신저 등의 문자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입을 열어 말을 할 일이 줄어들었고 어쩌다 말을 할 때면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는 요즘처럼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를 하거나 메신저,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사례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컴퓨터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고 친구들과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어플로 음식을 주문을 하다 보면 말을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 갑자기 말을 하려면 순간 말이 안 나오는 경험 있으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선우 씨에게 또 다른 원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짧게 단어만 내뱉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경우는 연령대가 젊어질수록 메신저를 활용할 때 단어나 초성으로만 쭉 나열해서 보내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어나 초성으로만 대화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문장 구성인 주어, 목적어, 동사와 같은 문장 형식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습이 되지 않아 문장을 구성해 말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말을 하는 것이 더 귀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연령대가 젊어질수록
모바일 채팅이 익숙하고 빈도수가 잦아지는 만큼 이러한 경향이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호 씨는 저와 함께 연습을 한 후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채팅 형식의 짧은 대화가 익숙했고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어 입을 열어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귀찮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빨리 말하고 끝내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빨라졌다고도 말했고요. 이렇게 선호 씨의 문제점들도 지난번에 들려드린 선진 씨와 마찬가지로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선호 씨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바로 일기 쓰기인데요. 글로 쓰지 않고 말을 하며 녹음하는 음성 일기를 권유했습니다. 클럽하우스와 같이 요즘 유행하는 음성 채팅 앱에서 텍스트가 아닌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선호 씨는 말을 하는 행위 자체를 귀찮아했고 무엇보다 본인의 목소리를 낯설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목소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기에 이 방법을 제안했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고 오늘 하루에 느낀 점을 녹음하면 돼요. 처음에는 딱 한마디만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연습을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음성 일기를 시작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녹음된 본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특히 선호 씨처럼 본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낯설고 어색한 경우라면 녹음된 본인의 목소리를 듣는 자체가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면 연습을 중단하고 아예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굳이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음성 일기를 기록할 때 가능한 한 완전한 문장을 구성해서 말을 해보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피치를 하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선호 씨의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어색해하고 낯설게 느끼는 경우를 만나봤는데요. 선호 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목소리 안아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혹시 연습을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